그러면 여기서 재개발은 안전하냐? 재개발도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절레절레? 예,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미 벌써 가시화가 됐는데 제가 비상계엄 터지고 탄핵 정국 되면서 그래도 재건축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재개발은 반사이익을 얻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저도 이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개발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지금 재개발 지금 좀 걱정이 태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재개발 조합은 문제 없잖아요? 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세훈 리스크를 얘기하더라고요. 웬 오세훈 리스크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또 던지고 대선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에이 지금 분위기에 지금 뭐 사실 뭐 지금 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2월 때만 하더라도 명확하게 지금 사실 여권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진짜 막말로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했었을 때 보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전에 홍준표, 문재인이랑 홍준표랑 붙었을 때처럼 그때 사실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인 거 알면서 붙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지는 싸움에 과연 오 시장이 나갈까요?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지금 나갈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 듣고서 제가 만나는 기자님마다 부동산부 기자든 정치부 기자든 항상 물어봤거든요. 오 시장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타이밍이 2027년도에 대선이 열리면 그때는 나갈 거라 생각했었어요. 2026년도 임기가 딱 마무리되고서 2027년도 대선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 2025년도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다른 의미로 서울시장 삼선할 수 있겠다라고 본 게 시장직을 또 던지는 거는 이미 한번 던진 정적이 있으니까 또 비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또 거꾸로 지금은 지는 싸움인 게 좀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시장직 한 번 더 하면 2026년도에 이제 또 지방선거 돼가지고 4년이죠? 그러면 2030년도 그리고 2025년도에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리게 되면 임기 5년이니까 2030년도 딱 아기가 맞거든요. 그러면 딱 시장직 끝나는 타이밍에 대선 이러면 서울시장 삼선하고서 그때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더니 아니다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이미 기사 다 떴죠. 1월 말에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한 게 이제 다 전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졌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모르죠. 애초에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헌재 판단 보면서 그냥 뭐 그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기 대선 열려도 막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자꾸 재개발 재건축 너 신통기획 모아타운 해놓고서 이거 버리고 가면 어떡해? 라고 했었을 때 그냥 안 버리고 갈 수도 있겠죠. 안 버리고 그래 시장 한 번 더 할게. 오 시장이 벌려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상암동에 서울링 만들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서울링 다음 시장 되면 바로 그냥 예상 삭감해서 엎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 시장이 삼선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이 이 오 시장이 왜 리스크가 되느냐 하면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정책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처럼 그 법에서 명확한 게 이게 사실 좀 걸려서 그런 거지. 그래도 인허가권자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만 또 인허가 잘 내주면 반이라도 갑니다. 근데 인허가권자가 바뀌어요. 얘도 오 시장이 또 시장직도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고서 대선 가가지고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떨어졌어. 그럼 대선 떨어지고 이재명? 그리고 또 제2의 박원순. 최악이다. 물론 박원순이 최악인지 아닌지는 각자 생각하시겠지만 정비사업조합 입장에서는 최악이 맞거든요. 왜냐면 박원순 전 시장 집권 9년, 박원순 10년은 못 채웠습니다. 못 채우고 가셨는데 이제 박원순 9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비사업 조합들 400여 개 해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강제로 해제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 주민들이 뭐
이제 해제하라고 동료 푸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지만 그러면서 일단 주민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해제한 거였는데 여기서도 주민 의사가 안 모여지니까 직권 해제시킨 데도 있어요. 직권 해제했다가 대표고 장위 15구역이나 사직 2구역이나 이런 데든 서울시랑 조합이랑 붙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서울시가 잘못 해제했다 하면서 조합 부활했거든요. 와.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수년이 사라졌는데 진작에 갔었으면 아파트 입주할 수도 있었던 시간을 날려버렸잖아요. 그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누가 책임지죠? 책임질 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그냥 괴롭히면 끝이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힘들고 해제가 안 됐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 하자니 인허가를 다 안 내주죠. 인허가 가지고 다 괴롭힙니다. 일단 35층 룰, 뭐 이제 한강 르네상스 다 깨부수고 뭐 이러면서 뭐 무슨 텃밭 가꾸고 그리고 또 막 그 뭐야 한동 남기기 서울 미래문화유산 좋지. 그것은 주공 아파트 한동 남기는 게 아주 이쁘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뭐 오히려 무너지면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걸 아무튼 그것도 역사라고 뭐 남기래요. 뭐 아무튼 그거 한동 남겨야 되는데 실제로 개포나 반포나 그게 남기면서 인허가를 다 받았었어요. 왜냐면 안 남긴다고 저 안 남길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래? 인허가 안 해줘 이래 버리니까 그냥 아쉬운 사람이 그냥 막 싸우고 붙고 하다가 주민들도 안 하면 어떡해 그래도 이제 인허가 받아야지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게 갔거든요. 그리고 뭐 굴뚝 남기라고 그리고 그 중앙난방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굴뚝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관리 모르겠는데.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거 서울시가 관리해주나? 아무튼 뭐 굴뚝 남기라고 하고 아무튼 이상 취미가 있으셨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뭐, 예. 네,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각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특이한 취미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고 또 재개발 지역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고 또 옥탑방 체험도 해보시면서 옥탑방 체험을 해봤더니 너무나도 좋았나 봐요. 한 달만 사지 말고 좀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살기는 좀 싫었고 한 달 딱 살더니 벽화를 칠해줘야겠다. 그래서 재개발 다 해제해버리면서 도시재생 가면서 열심히 벽화 칠해줬잖아요. 창신숭인가요? 거기? 창신숭인 뉴타운도 그렇고 이제 많은 데들에서 벽화 칠해주는 곳들이 많았었는데 신발도 쌓아놨던. 맞아요. 거기는 그거 맞습니까? 슈즈트리는 이제 그 도시재생이다 한 건 아니고요. 네. 거기는 이제 조형물로 해놨다가 나중에 철거했었는데 그분 그게- 작품이에요? 네, 그분 아, 작품이었죠. 맞죠? 그분 시대 때 뭐 그것도 2억인가 들어갔다라고 아무튼 뭐 이상한 돈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 무슨 코디네이터들 하면서 뭐 거기 무슨 시민단체들한테 돈 열심히 퍼주시고 전망대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뭐 했는데 근데 그 결과 주민들은 다시 아까 창신승인 말 나온 김에 지나고 보니까 돈은 거기다가 거의 1,000억 가까이 있었는데 돈대로 쓰고. 바뀐 게 없어. 그 주민들이 다시금 막 들이밀면서 야 우리 재개발해 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다시금 신통기획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2의 박원순이 되면 다시금 해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 오 시장은 그래도 내가 해놓은 정책인데 우리가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그래도 내 새끼잖아요. 그럼 좀 챙겨서 가지 않겠어요? 근데 거꾸로 시장이 바뀌었어요. 남의 새끼야. 그리고 보니까 제가 정적이야. 우리가 전임시장 공적 지우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박원순 시장도 오세훈 시장이 했었던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많이 지정한 줄 아는데 사실 지정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대표적으로 창신승인 뉴타운이 있었고 전략정비구역 한다라고 했었다가 이제 성수전략정비구역만 살아남았었고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때 창신순익 뉴타운이 오세훈 1호 뉴타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호 출구 전략이 창신순익 뉴타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봐요. 창신순익 뉴타운이 오 시장이 1호 뉴타운 지정이니까 박원순 시장은 바로 오세훈 이제 표 뉴타운이었던 창신순익을 1호 해제 지역으로 했고 또 1호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갔다가 시범 지정해버려요. 보란 듯이. 그리고 이번에 1호 도시재생 출구 전략으로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1호로 선정한 곳에 또 창신승인이 또 포함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우연의 일치일까요? 창신승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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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인 게 전 그거 다 알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주민들만 그게 휘둘린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또 오 시장이 했었던 것들 뭐 한강 덕계공원 오우 씨 다 엎어 하면서 뭐
시민들 거를 왜 뭐 일부 특정 조합에서 편익을 하냐? 사실 편익이라고 하기에는 그 조합원들이 돈 내고 기부 체납하는 건데 좀 웃기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 서울링 어퍼 하면서 막 그런 것들 도시재생 다시 고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일단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단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일단 정권 재초안 때문에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 그래도 저는 재초안은 일단은 재초안도 재초안이지만 나중 일이잖아요. 준공할 때 납부하다 보니까 재초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인허가는 밟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재초안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정권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국회가 180석이 넘어가는데 재초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인허가 밟아 나가면서 왜냐면 조합설 인가로부터 준공까지 10년이에요. 그냥 기본 10년이기 때문에 그건 정권이 적어도 두세 번은 바뀌잖아요. 그런 시간 동안 나는 인허가 밟아 나가고 공사하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또 재초안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들 부작용들이 계속 좀 나타나면 또 누군가가 빠따를 맞았다 보면 내가 맞아보면 아프거든요. 그럼 우리 조국 의원님께서 막 재초안 반대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주면 재초안이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입성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제가 어려워해서 인허가를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대비할 건 대비를 해야 되고 재초안이 불합리하다라는 운동들은 열심히 펼치면서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언젠가 또 선거할 때쯤 되면 열심히 일하러 오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야, 너 재초안 반대할 거야, 안 할 거야? 서명해. 이러면서 하면 또 그래도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전국이 다 적용입니다. 간혹 지방은 재초안 적용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라 하더라도 재초안은 다 적용 대상이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누가 빨간색이 오든 파란색이 오든 점포 입고 오면 야, 너 사상검증하는 재초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초안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이제 5대 신도시 중에서 분당만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들도 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통과돼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표심을 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인허가는 밟아 나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애주는 쪽으로 갖다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근데 그건 그거고 강북에서는 굳이 뭐 재건축 뭐 그런 거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굳이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재개발로 가면 된다라고 하자니 이제는 여기는 여기대로 오 시장이 그만두냐 안 그만두냐를 잘 생각해봐서 그만둘 것 같으면 인허가 리스크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인허가를 우리가 피한 데들이 좀 안전하겠다. 인허가를 피한 데가 어디냐? 예전에 제가 보통 초보 투자자들은 주어설리 인가 이후로 투자하세요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업시 인가 이후로 투자하는 게 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요즘은 그렇게 업데이트해서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딱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통위험 평가든 건축심의든 뭐 이런 5만 가지 심의들 열 몇 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고도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시 인가를 받은 건데 사업시 인가만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관청이랑 싸울 일은 없어요. 왜냐면 관리처분 인가는 이제 주민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해서 조합장 너 나쁜 새끼 해서 왜 뭐 공사비가 왜 이래 하면서 막 그때 가서 분담금이 왜 이래 싸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주민들끼리 가는 거지 관에서 개입할 거는 없습니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시 인가를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 받아놨으면 베스트.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오 시장도 지금 막 계산이 다 돌린 것 같아요. 어떤 기사 보니까 오 시장이 시장직을 또 던지면서 뭐 보궐선거가 또 열려가지고 2025년에 싹 바뀐다 이러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또 투표 또 하면 투표할 때마다 혈세 낭비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안 열린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것까지 아마 계산을 했겠죠. 오 시장이 또 아마 지금 뭐 믿거나 말거나 아마 기자님들은 다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선 준비 TF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계산했겠죠. 또 보궐선거 열리면 이제 그런 리스크나 또 국민적 반감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보궐선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정부시장 체계로 갔다 1년 더 가겠죠.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2026년도 6월달 전국 동시지방선거 열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현 체계로는 갈 겁니다. 그럼 이제 답 나왔죠? 언제까지? 2026년도 6월달까지 시장이 바뀌기 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베스트, 최소한 건축 심의를 받으면 안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오시장도 예전에는 불평 불만이 많았었어요. 뭐에 대해서요? 오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 준다라고 했었지만 막상 보면 기부 채널 엄청 삥 뜯어가고 대역 케어 센터 넣으라고 막 신통기획 공익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신통기획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 아우 불편해 뭐 오시장 저게 뭐 좌파야 우파야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박원순의 그림자가 뒤에 막 하니까 우리 그 짤 있잖아요. 다시 보니 선녀 같네. 그러니까 박원순, 이게 오시장이 썩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모르겠는데 박원순과 비교하니까 우리 오시장님, 우리 오시장님 사랑해요 이게 되니까 우리 재개발의 희망은 오시장입니다 이게 되니까 그냥 특히 모아타운 신통기획들은 오시장밖에 없다. 그래도 오시장은 자기가 내는 정책인데 자기가 깨겠어요. 당연히 이제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지금 해야겠다. 차라리 지금은 임대주택이라도 마음엔 안 되죠. 당연히. 기부채는 많이 하라고 하면 싫은데 그래도 데이케어 센터 추가해주면 인허가 해주잖아요. 근데 제2의 박원순 시장이 오게 되면 데이케어 센터 정도가 아닐 수 있어요. 노숙자 쉼터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뭐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임대주택도 그냥 완전히 그냥 임대주택 막 집어넣게끔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예 또 부활할 수도 있죠. 그분이 봤을 때 주공 아파트가 미적으로 아주 훌륭할 수도 있잖아요. 불뚝이 아주 이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옥탑방 보존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벽화 칠하고 싶은 갑자기 생각이 내 아는 사장님이 벽화 페인트 업체 하는데 페인트 가격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아는 사람이. 갑자기 지역 화폐가 떠오르는데? 그렇죠. 지역 화폐를 또 활성화시키고 싶은 소상공인을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죠. 그게 뭐 제가 뭘 한다고 김재경 같은 하찮은 사람이 뭘 한다고 감히 지역 화폐가 이제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 잘 이제 해가지고 한국은행 같은 데서 이제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아주 나쁜 거라고 이제 발표해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일단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페인트 잘 팔리는 게 지역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이 열심히 성장해 나가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구심들, 내 선거운동을 도와준 그런 단체들을 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지옥이 열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떠나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 분들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민주당이라 해가지고 다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저는 사실 정치적인 거는 종교와 같아가지고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편가르기 해서 진보고 보수고 아까 봤잖아요. 그분들도 강남에 좋은 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잘하는 게 전 좋다고 보는데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박원순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이한 정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비사업조합들은 박원순 하면 치를 떠는데 갑자기 이제 최악을 생각해 보니까 박원순의 그림자가 아른아른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마땅히 또 떠오르는 그쪽 민주당 쪽 후보는 저는 아직 생각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추? 그거 누가 될지 모르는데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박원순도 그전에는 시장감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좀 이제 우리 안철수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진짜. 그 정말 10년 전도 그쵸. 더 된 얘기인데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안철수 위원님께서
근데 새바람을 하면서 저도 그때 안철수가 시장이 됐었으면 진짜 사실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위인전도 있고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제일 망가진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안철수 대표님 생각해 보는데 되게 그때 뭔가 제3지대 하면서 했는데 안철수 의원님의 가장 큰 잘못이 그거를 양보를 우린 인지도도 없었던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를 하면서 갑자기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됐었죠. 그러면서 그런 또라이 짓을 할 줄 누가 알았나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안철수도 그때 시장을 하면서 능력을 입증하고 모르죠. 정치인으로서는 떨어졌도 그래도 경영자니까 되게 시장 잘했을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다면 어느 쪽이든 안철수 이제 위원한테도 아쉬운 거 있던 거고 또 뭐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박원순보다 잘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원순 10년이 너무나도 끔찍했었다 보니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일인 겁니다. 왜냐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설마 그런 일 또 하겠어? 라고 하지만 지금 누가 후보인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아까 뭐 추든 뭐든 누구라도 되면 그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박원순은 좀 그 민주당 내에서 너무 특이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기 때문에 전 재개발 조합들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죠? 지금 오시장 체계일 때 빨리 가야겠다. 지금 기부 체납이든 뭐든 빨리 인허가 받아야겠다. 하면서 그냥 쭉쭉쭉쭉쭉 다들 나가야겠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조합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다 지금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박사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 안 좋다라고 걸러 들으시고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의 환생이 또 나타나서 시장 된다 하더라도 뭐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억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규제 안 할 수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복려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일단 그분들도 재건축 들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뭐 한남 유턴 들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는데 또 아무튼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봤었을 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었을 때 흔들릴 것 같은 것들은 지금 무리해서 싸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안전한 데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지켜보다가 오 시장이 사퇴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분위기 보다가 자꾸 진짜 사퇴하려고 생각했다가 오 시장이 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 후랭이 TV를 봤다가 김재경이 자꾸 막 내 위중을 읽어가지고 긁혔어? 살짝? 막 긁혔어. 김재경이 자꾸 내가 대선 나갔다 떨어졌을 때 뭐 시장도 바뀌면 다 내 탓이라고 제가 막 이걸 떠들고 있으니까 쟤 때문에 다 뺏겼어. 그래 왜냐면 오히려 떨어져도 그냥 떨어지고 끝난 걸 수 있는데 김재경이 또 이제 오 시장 때문에라고 할까봐 아마 불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 시장님 사랑합니다. 전 삼선했으면 좋겠어요. 볼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바빠. 안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언론 기사에서 제 말을 인용해가지고 오세훈 리스크라는 기사가 떴어요. 기사 지금 실제로 떴거든요. 제가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 시장이 갑자기 오세훈 리스크라고 이름 붙으면 또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가 아니까 인허가래. 자꾸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김재근 저 새끼 때문에. 뭔 업자가, 부동산 업자가 나를 긁었어. 막 이런 거. 공 쳤어. 그냥. 시장 한 번 더 해야겠네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차라리 오 시장님께서 벌려놓은 게 되게 많아요. 한강 르네상스 시즌2 했으면 그거 좀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덕기공원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예산안 짜는 게 보니까 2027년도부터더라고요. 왜 2027년도일까요? 본인 임기에서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아주 불순한 인간이 그 지하철 지어와 그냥 뻥카 치고 지인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 임기에서 토스한다라고 자꾸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발끈해가지고 그래 내가 선해가지고 내가 진짜 지하화 예산 책정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하화도 해주고
덕계공원 해주고 한강 르네상스 해주고 서울링도 만들어주고 그레이트 서울 뭐 선왕권 대개조 뭐 이런 거 발표한 거 많잖아요. 좀 발표만 하지 말고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 시장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도 하네. 왜냐면 그러면 이제 대권의 길도 열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정확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시장일 때도 불도저였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은 진짜 한다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 있었던 게 청계천 고가도로 이제 걷어내는 거였었는데 이제 그것도 반대가 정말 많았었는데 제가 예산 한번 찾아봤더니 시장이 되자마자 예산 편성 몇 개월 만에 해버리고요. 그리고 시장이 되고서 1년 만에 철거 들어갔어요. 그때 반대 전국민적인 막 청계천 그 철물점 사장님들 막 시위띠 해가지고 막 시위하고 반대 엄청 많았었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도 서울 시민들도 에이 그거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하면 또 차 막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 이명박은 불도저였죠. 그냥. 카카 이명박 각각께서 그냥 다 밀어버려. 한다면 한다 하면서 이제 싹 밀어버리죠. 그러면 버스 뭐 이제 우리 요금 버스랑 지하철 통합 하는 거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 실천력이 보여주니까 그래도 우리 각하께서는 할 것 같다 하면 대통령 된 것처럼 우리 오세훈 시장도 뭔가 벌린 건 많은데 제 기억에는 수습한 게 없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김재현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거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맨날 부동산이랑 재개발 재건축만 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수습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한 업적들이 많겠지만 좀 수습도 해주고 서울시장 3선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이에요.